마이너 카드 소드 3번. Three of Swords. 2번 카드는 가슴이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해주는 카드예요. 소드 3번, 바로 마이너 카드인 소드 그룹의 3번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정방향에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소드는 공기의 에너지를 가진 카드 그룹이에요.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죠.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듯이 우리의 감정도 때로는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소드 3번은 특히 마음의 상처와 관련된 카드예요. 핵심 키워드는 이별, 상처, 배신, 슬픔, 치유입니다. 정방향에서 이 카드는 주로 감정적인 고통이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요. 누군가와 헤어지거나 배신당했을 때, 또는 깊은 실망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카드죠. 숫자 3은 창조와 표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와 둘이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숫자죠. 소드 3번에서는 이 창조 에너지가 감정적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눈물이나 아픔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마치 감정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타로 여정에서 소드 3번은 관계 속에서 겪는 첫 번째 큰 시련을 의미해요. 소드 1번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소드 2번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다면, 3번에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카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도 함께 이 슬픈, 하지만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어요. 마치 울고 싶은 마음처럼 답답하고 어두른 구름들이 가득해요. 하늘에서는 가느다란 빗방울들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여요. 카드의 중앙에는 커다란 빨간 하트가 있어요. 선명한 빨강색으로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는 하트죠. 하지만 이 하트는 온전하지 않아요. 세 자루의 칼이 하트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가운데 칼은 하트의 정중앙을 똑바로 꿰뚫고 있어요. 이 칼은 가장 크고 가장 깊게 박혀 있어요. 칼날은 은빛으로 차갑게 빛나고 손잡이 부분에는 금색 장식이 있어요. 좌우에 있는 두 칼은 대각선으로 하트를 관통하고 있어요. 마치 하트를 완전히 고정시키려는 것 같아요. 세 칼 모두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손잡이에는 파란색과 금색으로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름다운 칼들이 사랑의 상징인 하트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하트에서는 칼이 박힌 부분으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대신 하트 자체가 상처받은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트의 빨간색이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아픔이 더 크게 느껴져요. 배경의 비는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에요. 각각의 빗방울이 투명한 눈물처럼 보여요. 어떤 빗방울은 크고 어떤 건 작아요. 마치 울음의 강도가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이 비는 카드 전체에 슬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늘의 구름들도 특별해요. 뭉게뭉게 피어오른 모양이 아니라 무겁게 내려앉은 형태예요. 구름의 회색빛이 여러 단기로 나뉘어져 있어서 깊은 슬픔의 층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카드가 숨기고 있는 더 깊은 메시지를 찾아볼까요? 빨간 하트의 색깔부터 살펴보면 빨강은 사랑과 열정의 색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와 상처의 색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사랑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사랑이 깊을수록 아픔도 깊어지는 거예요. 회색 하늘은 우울과 절망을 나타내요. 하지만 회색은 검은색이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섞여 있는 색이죠. 언젠가는 이 구름이 거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세 개의 칼이 가진 의미는 정말 깊어요. 숫자 3은 완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즉, 이 상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과정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칼의 배치도 의미가 있어요. 가운데 칼은 직접적인 상처를, 양옆의 칼들은 간접적인 상처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연인과의 이별이 가운데 칼이라면 그로 인한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나 일상의 변화들이 양옆의 칼들인 거죠. 비와 눈물의 상징성도 놓칠 수 없어요. 물은 정화의 의미를 가져요. 이 슬픔의 비가 결국은 마음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이제 실생활에서 이 카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아볼게요. 금전과 재정 면에서 정방향 소드 3번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할 수 있어요. 투자 실패나 사기를 당했을 때 또는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나타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요. 역방향에서는 경제적 회복의 징후예요. 손실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를 의미하죠. 연애와 관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별 카드예요. 정방향에서는 연인과의 이별, 배신, 또는 삼각관계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요. 친구나 가족 관계에서도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아픔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뭔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역방향에서는 상처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해요. 건강과 컨디션 면에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를 주의해야 해요. 특히 심장이나 가슴 부위,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주의가 필요해요. 정방향에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역방향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시기로 상처받은 마음이 서서히 아물어가는 때예요. 취업과 경력에서는 직장에서의 배신이나 실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승진 탈락, 프로젝트 실패, 또는 동료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정방향에서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역방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게 되는 시기예요. 운세와 영적 성장 면에서는 시련의 시기이지만 성장의 기회이기도 해요. 정방향에서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되지만 이를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게 돼요. 역방향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일상에서 이 카드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슬픈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글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돼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소드 3번의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이 카드는 정방향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카드예요. 정방향 핵심 키워드는 이별, 상처, 배신, 슬픔, 치유입니다. 역방향 핵심 키워드는 치유, 회복, 용서, 극복,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카드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픔은 성장의 씨앗이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경험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소드 3번을 기억하는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빨간 하트에 박힌 3개의 칼을 떠올리면서 사랑할수록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보면서 이 카드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아요. 상처받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자라날 거예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도 지나갈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충분히 강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이너 카드 소드 4번 Four of Swords. 이번 카드는 마이너 카드인 소드 4번이에요.
소드는 공기의 에너지를 가진 그룹으로 생각과 소통, 지성을 다루는 카드들이죠. 공기가 우리 주변을 자유롭게 흘러다니며 생각을 전달하듯이 소드 카드들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정방향에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정적 에너지는 나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드 4번의 핵심 키워드는 휴식, 명상, 회복, 정체, 침묵이에요. 이 카드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충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도 때로는 완전한 휴식이 필요하답니다. 이 카드의 기본 의미는 깊은 휴식과 내면의 고요함이에요. 정방형에서는 필요한 휴식 시간, 명상을 통한 내면 탐구, 정신적 회복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외부 활동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이죠. 숫자 4는 안정과 견고함을 의미해요. 책상다리 4개가 튼튼하게 서 있듯이 4번은 균형 잡힌 상태를 나타냅니다. 소드 4번에서 이 안정성은 정신적 평온함과 고요한 명상 상태로 나타나요. 마치 호수 표면이 잔단해져서 바닥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입니다. 소드 그룹에서 4번은 치열한 갈등과 혼란을 겪은 후 찾아오는 평화로운 휴식기를 보여줍니다. 1번에서 3번까지의 치열한 정신적 활동 이후에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소화하는 단계예요. 자, 이제 이 카드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카드를 처음 보면 깊고 고요한 평화로움이 느껴져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성스럽고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온기가 감돕니다. 주된 색상은 부드러운 베이지와 갈색,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화려한 색채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배경은 조용한 성당이나 예배당 내부예요. 높은 천정과 두꺼운 석조벽이 외부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해서 깊은 정적이 흘러요. 바닥은 차가운 석재로 되어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명상이 스며들어 있는 듯한 신성한 느낌이 납니다. 벽면은 부드러운 회색빛 돌로 이루어져 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왼쪽 벽면에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색채가 성스러운 인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전체 공간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스테인드 글래스의 인물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자세로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카드의 중심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관 위에 한 기사가 누워 있어요. 이 기사는 완전한 갑옷을 입고 있는데 황금빛 갑옷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어요. 갑옷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가슴 부분과 팔 부분에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사의 얼굴은 평화롭고 고요해요. 눈을 감고 있지만 죽음이 아닌 깊은 명상이나 휴식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기사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 자세는 내면의 평화와 영적 연결을 나타냅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빠져 있거나 신성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기사가 누워있는 관 역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요. 관의 측면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금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고귀한 느낌을 줍니다. 이 관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과 부활을 위한 신성한 잠자리예요. 카드 상단에는 세 자루의 소드가 벽에 걸려 있어요. 이 소드들은 모두 날카롭고 빛나는 은색으로 강한 의지력과 정신력을 상징합니다. 소드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걸려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이제는 정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소드의 손잡이 부분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고 칼날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어요. 네 번째 소드는 기사의 아래쪽에 별도로 놓여 있어요. 이 소드는 다른 세 소드와는 달리 평평하게 누워있는 형태로 완전한 휴식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모든 싸움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음을 의미해요.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상하의 대비가 명확해요. 위쪽의 세 소드는 액티브한 정신에너지를 나타내고 아래쪽의 기사와 소드는 완전한 휴식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의미해요. 빛과 그림자의 대비도 인상적이에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화려한 빛과 성당 내부의 고요한 그림자가 만나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이는 의식과 무의식, 활동과 휴식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에 숨겨진 깊은 메시지들을 하나씩 찾아볼까요? 색상부터 살펴보면 황금색은 신성함과 영적 깨달음을 의미해요. 기사의 갑옷이 황금빛인 것은 이 휴식이 단순한 잠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신성한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회색과 베이지색은 중립성과 평화를 나타내요. 마치 모든 감정이 고요해진 상태처럼 마음이 평온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화려한 색채는 우리 내면에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상징해요. 휴식 중에도 우리 안에는 창조적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뜻이죠. 성당이라는 배경은 매우 중요한 상징이에요. 성당은 세속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영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는 소드 4번이 제시하는 휴식이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기사에 기도하는 자세는 능동적인 휴식을 나타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면과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두 손을 모은 자세는 자신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자루의 소드가 정리되어 있는 것은 복잡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정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명상을 통해 차분해진 상태예요. 네 번째 소드가 따로 놓인 것은 완전한 정신적 휴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이라는 상징은 죽음과 재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듯이 이 휴식 기간을 통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거예요. 숫자 4의 안정성은 이 휴식이 불안하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방향이 모두 안정된 것처럼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이 모두 고요한 평화 상태에 있어요. 이제 소드 4번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금전과 재정 면에서 정방향 소드 4번은 투자나 중요한 재정 결정을 잠시 미루라는 신호예요. 지금은 성급하게 돈을 움직이기보다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마치 겨울에 농부가 밭을 쉬게 하듯이 재정도 잠시 안정화시키는 것이 좋아요. 용돈을 아껴서 목표 금액을 모으거나 가계부를 정리하며 소비 패턴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역방향에서는 무리한 투자나 충동적인 소비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경고합니다. 휴식 없이 계속 돈을 쓰다 보면 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한 달 정도 가계부를 꼼꼼히 적어보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와 관계에서 정방향 소드 4번은 관계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매일 붙어 있기보다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관계를 성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인과 다투었다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차분해진 후에 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혼자인 사람에겐 연애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급하게 누군가를 만나려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역방향에서는 관계에서 소통 부족이나 감정적 단절을 경고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피하거나 감정을 억압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는 필요하지만 완전히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과 컨디션 면에서 정방향 소드 4번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임을 알려줘요.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푹 쉬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나 불면증이 있다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과로나 번아웃 증상이 있다면 이 카드는 강제 휴식의 필요성을 경고해요. 지금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최소 이틀은 완전히 쉬어야 합니다. 역방향에서는 휴식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나 만성 피로를 경고합니다. 계속 무리하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취업과 경력에서 정방향 소드 4번은 잠시 커리어 활동을 멈추고 방향성을 재점검하라는 신호예요. 무작정 이력서를 넣기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하고 고민한 후에 움직이세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연차를 사용해서 재충전하는 것이 좋아요.
하루 이틀의 완전한 휴식이 일주일간의 무기력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역방향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미루거나 현실 도피로 인한 경력 공백을 경고합니다. 휴식도 필요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다시 행동에 나서야 해요. 운세와 영적 성장에서 정방향 소드 4번은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는 특별한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 궁금했던 영적 주제에 대해 책을 읽거나 관련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직감이 특히 예민해지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믿어보세요. 꿈도 평소보다 선명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역방향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 없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경고합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삶의 깊은 의미를 놓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소드 4번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5분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이렇게 하루를 고요함으로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수다를 떨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냥 주변을 관찰하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해보세요. 좋았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모두 받아들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소드 4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카드는 정방향에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지만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휴식을 의미해요. 정방향 핵심 키워드는 휴식, 명상, 회복, 내면 탐구, 정신적 평화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역방향 키워드는 휴식 부족, 번아웃, 강제적 중단, 현실 도피, 고립입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경고합니다. 소드 4번의 핵심 메시지는 때로는 완전히 멈춰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카드를 쉽게 기억하려면 성당에서 기도하는 기사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강한 전사도 때로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다는 이미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중 잠깐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